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자, 신장식 의원님 팬들이 또 많이 와 계십니다. 박수도 또 정말? 맞아주고 계십니다. 예. 여기 현장에 많이 와 계시죠? 아, 보이시죠? 현장에. 네. 착한 사람 눈엔 다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저 예. 6411 노회찬의 집 벽돌을 쌓아주세요. 이거 좀 설명 이게 좀 해주세요. 뭐냐면 예. 오는 7월 23일이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고요. 지금 노회찬 재단이 네. 공덕동에 오피스텔 같은 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교통도 편하고 다 좋은데 예. 이게 노회찬의 집이랑 라는 정체성과 맞나 6411 정신이 핵심인데 그래서 창신동 네. 그 피복 이 조그만 그 창신동. 옷 만드는 공장들 예, 쭉 있는 봉제 공장들 예, 봉제 쭉 공장들 있죠. 쭉 있는데 예. 거기서 단독 주택을 매입을 해서 노회찬의 집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예. 자, 저희가 또 띄워드렸는데 예. 큰 화면으로. 그래서 함께 맞는 비 함께 숨쉬는 공간 6421 노회찬의 집 벽돌을 쌓아주세요라고 해서 벽돌 기금을 네. 보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3일까지 뭐 지금 쭉 해왔는데 네. 아무래도 7월 23일이 또 그런 날이기도 하고 7월 19일 날 마석에서 네. 그 추모제도 열리는데요. 그 전에 이 벽돌 한 장을 쌌는데 노회찬 정신을 기리면서 벽돌 한 장 쌌는데 네.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네. 뜻깊은 또 이 어떤 뭐 사업이라고 할까요? 뭐 네. 기념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데요. 예. 6411 노회찬의 집 벽돌을 함께 쌓아주세요. 벽돌을 쌓을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힘 모아주시고요. 자, 지금 뭐 날씨도 너무나 덥지만 더워요. 너무 덥지만 지금 특검 정말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밖에서 볼 때는. 뭐 일단 속도가 네. 엄청나게 빠릅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예. 그리고 이걸 보면 진짜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까지 뭐 해온 건가?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데 그렇네.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네. 특히 그것도 맞네.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네. 그 수사하는 걸 보고 완전히 지금 금감원하고 저 검찰이 네. 그 폭탄 돌리기 하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금감원 같은 경우 네. 이 사건이 삼부토건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23년 5월달에서 7월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5배가 폭등을 했죠. 1,000원짜리가 5,500원까지 올라갔어요. 말도 안 그 과정에서 예. 그 3분의 1 체크하고 네. 하고 나서 이틀 뒤인가요? 예, 제가 하루 뒤인가 이틀 뒤인가 살짝 헷갈리는데 이틀 뒤인 것 같아요. 네. 3분의 1 체크하고 5월 13일인가 그 단톡방에서 그 얘기 나온 다음에 이틀 뒤에 김건희 젤렌스키의 부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네. 둘이 만나죠. 그리고 며칠 후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차관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린 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갑니다. 그렇죠. 그때 삼부토건하고 웰바이오텍이 같이 가요. 삼부토건은 당시에 해외 사업 부분을 청산 중에 있었습니다. 네. 1%도 안 됐어요. 해외 사업 매출액이. 하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같이 갔던 뭐 포스코나 건설 회사들을 놓고 보면 네. 프로축구 리그에 곧 문 닫을 조기 축구팀이 간 거예요. 문 닫기로 한 조기 축구팀이. 예, 거기를 가요. 그러고 나서 하이라이트는 뭐냐?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합니다. 네. 그때 수해 오송 참사 일어났을 때거든요. 맞아요. 비만이 오는데 뭐 대통령이 국내로 들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이런 말을 남기고 우크라이나로 예정이 없이 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찍죠. 예, 삼부토건 주가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의 아주 일반적 패턴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감시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충분히 저는 적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1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한 건지 뭔가를 했는데 압박을 받은 건지 예,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된다. 수사를 할 사안이다. 예, 그래서 24년 7월달에 저희들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제가 제일 먼저 이거 주가 조작 아니야,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제사 들여다보고 9월달에 이거 주가 조작이 있다라고 해서 금감원이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더니 올해 4월 달에 자 이제부터 검찰의 시간이야 하고 이복형 금감원장이 기자간담회까지 하고 검찰로 넘겼어요. 그랬는데 검찰이 갑자기 반사 니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니들이 해 하고 금감원으로 다시 넘깁니다. 야, 폭탄 돌리기 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시장감시위원회가 23년 5월 달에서 7월 사이에 이거를 발굴을 못했다. 그러면 네. 시스템이 실패한 거죠. 그렇죠. 무능한 거고. 무능한 거고. 예. 근데 만약에 발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묻고 갔다. 그럼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도 네. 피해자인 거죠. 그렇죠. 예. 피해자. 그 뭐냐 이거야. 아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다. 예. 진짜 그거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삼부토건 조사 진행 타임테이블까지 우리 의원님이 만들어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죠. 야, 지금 2023년 5월부터 7월 이때 주가 2개월 만에 그 5배 급증한 거. 그 젤렌스카 만나는 모습. 이게 그렇네요. 그다음에 추경호가 그 차관 MOU 체결하는 모습. 원희룡이 그 폴란드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그때마다 뛰는 거예요. 그러네. 그 주가가. 주가 그래프를 그려주셨어요. 예. 그 사진에 담겨 있는 그 상황마다.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윤석열, 젤렌스키 만나는 거. 네. 요때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5배가 뛴 거죠. 그런데 지금 이상거래 심리를 게시를 한 상황도 쭉 이어져 왔지만은 결국 밝혀내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된 거죠. 그렇죠. 1년 이상 공백이 뭐한 있다가 거야? 삼부통은 주가 조작 의혹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저와 네. 그 누구야 민병덕 의원이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나흘 뒤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를 게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한국거래소 그 시장감시위원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처음 그때 이상거래 심리를 한 거냐 아니면 그 전에 네. 두 번째냐 이번 이상거래 심리하는 게 24년에 한 게 답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 두 번째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상거래 심리를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묻혔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되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시장거래 감시위원장님 여러분 지금 무능할 거냐 피해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된다. 답을 못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안이고 너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 중에 하나고 김건희 특검도 이 삼부토건 문제를 제일 먼저 관계 했어요. 수사, 그다음에 소환도 제일 먼저 하고 있고. 예. 여기 이제 삼부토건을 제일 먼저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폭탄 돌리기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좌 추적은 금감원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금감원에서 계좌 추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수사해야죠. 손을 안 탔어 이 사건이. 손이 안 탔다. 네, 수사기관에 손을 안 탔어요. 아니 그럼 금감원장 사실은 금감원에서 이걸 좀 어느 가르마 타주고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복형 금감원장 뭐 한 거예요? 이복형 금감원장은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자기가 뭐 금융 뭐 회계사 출신이고 뭐 그러니까요. 금융 관련된 그 재벌 대기업 그 삼성 그러면서 뭐 이런 들어갔잖아요. 등등등 그러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어. 근데 다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계좌 추적은 우리가 작년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좌 추적까지는 하고 고발인을 넘겼는데 그 삼부토건 전 현직 회장들 뭐 그 경영진들만 넘기고 김건희 이종호는 빼고 넘기면서 지금부터는 검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요. 근데 금융위원회랑 금감원이 같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어요.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래놓고 검찰로 넘겨. 그랬더니 검찰이 반사. 폭탄 돌리기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특검까지 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해서 김을 뺐어야 돼. 그쪽 입장에서 놓고 봐더라도. 근데 그냥 빵빵하게 가득 찰 때까지 돌리다가 특검 앞에 이 사건이 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결국엔 특검에서는 오케이 내가 할게. 이거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자.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요 관련된 자료를 내일 그 민중기 특검에 그 특검보가 4명이서 사건 4개씩을 나눠 맡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특검보를 만나서 자료를 전달하고
하기로 내일 오후 3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기대됩니다. 예. 거기서 또 어떤 말씀을 나누실지 또 어떤 반응을 또 특검에서 보이고 어떤 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특검이 예? 굉장히 방향을 잘 잡은 게 웰바이오텍도 같이 그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 웰바이오텍하고 그 삼부토건 숨은 회장 내지는 부회장이 다 연결돼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회사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진 지배 구조를 놓고 보면 DYD는 그 삼부토건의 지주회사고 그래서 DYD 삼부토건 웰바이오텍을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번에. 이번에 다 했더라고요. 예,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갈 때 다 했는데 네. 웰바이오텍도 아까 그 삼부토건 그래프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도 같이 갔어요. 웰바이오텍이. 그러면 이게 몇 루트로 예. 몇 개 회사를 해먹은 근데 거예요? 이제 웰바이오텍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삼부토건은 주가 조작으로 이렇게 쭉 갔잖아요. 근데 웰바이오텍은 CB 그러니까 전환사채 발행을 합니다. 네. 전환사채라는 게 뭐냐면 채권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그거를 주식으로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주식으로 바꿀 때 주식 가격이 지금 전환사채로 받을 때는 주식 가격이 500원이었다면 1,000원이었다 칩시다. 1,000원. 근데 5,500원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때 대박. 1,000원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을. 그래서 1,000원에 바꿔서 5,500원에 팔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환사채는 무기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돈을 주식을 팔아가지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누굴까? 돈을 받았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왠지 의심 갖는 사람들이 아니, 좀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추정컨대 예. 기존에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환사채가 돈을 누군가에게 몰아주는 웰바이오텍 전환사채가 그러니까 삼부토건에서 직접 돈을 빼가면 이게 동티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주가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좌 추적에서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도이치모터스처럼 예, 웰바이오텍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이 추억이 있기 때문에 웰바이오텍 CB를 이용해서 사실은 예. 이익 실현은 웰바이오텍 CB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같이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웰바이오텍 압수수색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렇네요.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삼부토건이 MOU를 맺었던 네. 우크라이나 지자체 두 곳 MOU 맺었잖아요. 현지 건설사 두 곳하고. 네. 근데 MOU 문서 봤더니 문서 어디에도 전후 재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 아니 삼부토건은 뭡니까? 해외 사업 부분이 예. 1%가 안 됐어요. 전체 삼부토건. 삼부토건 자체가 사실은 뭐 건설회사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주가 조작에 이용됐던 비히클 야. 수단처럼 돼 있었던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도 네. 해외 사업은 몇 퍼센트가 안 됐어요. 몇 퍼센트 1%도 안 됐어. 근데 심지어는 그래서 해외 사업 부분은 지금 청산 중이었어. 당시에 네. 우크라이나 갈 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프로축구 경기하는데 그 프리미어리그 경기하는데 조기축구 그것도 문 닫을 조기축구. 예, 간판도 떨어진 조기축구 팀이 간 거예요. 아, 근데 이 어쨌든 국토부 장관까지 참석한 이제 포럼에서 MOU가 체결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막 그런 거고 지금 보면은 삼부토건 이은근 당시 삼부토건 대표 뭐 소환 조사도 받았는데 네. 원희룡 전 장관하고 소나트 하는 사진도 뭐 지금 나오고 있고 사진 같은 것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룡 지금 출국 금지 됐잖아요. 출국 금지 됐죠. 원희룡 전 장관도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도 궁금하고. 아니 거기 왜 가냐고. 거기 왜 저 가냐고. 소나트 하고 있는. 거기를 왜 가? 그러면서 본인은 예. 아니 민간에서 초대를 해서 제가 간 거다. 근데 아. 그 전에 국토부 차관이 저 이은근 등 삼부토건 네, 측이랑 만나서 접촉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음. 오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 네. 그 국토부 장관이 오도록 하자라고 해서 쭉 로비를 하고 음. 또 사전에 협의를 국토부와 삼부토건 측이 했다라고 하는 것도 네. 다 드러났어요 이미. 아하. 그러니까 그냥 아니 저는 뭐 못 모르고 갔어요. 예. 라고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돼요. 수사 대상입니다. 또 수사 원희룡. 예. 원희룡은 그렇게 하면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수사 대상이고 그렇죠. 삼부토건도 수사 대상이고. 둘 다.
수사를 많이 이제 받아야 된다. 예, 원희룡이 왜 갑자기 예. 정치적 생명과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뭘 자꾸 걸어 그 사람들은. 한동훈도 뭘 자꾸 걸겠다라고 다 걸겠습니다 뭐 이러고 하던데. 걸고 있고. 뭐 걸면서 예. 그래 걸었어 좋아 뭐 걸 수 있어. 아하. 근데 왜 갑자기 아예 안 합니까? 만약 그거를 실행을 하면 기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에 네. 그러니까 미수냐 기수냐는 다르단 말이죠. 네. 근데 실제로 공사를 착공해서 강상면으로 네. 밑으로 휘어져 가게 되면 네. 그러면은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기수. 실제로 범죄를 저질른 게 된 거죠. 미수. 뭘 물건을 훔치려다가 못 훔쳤어. 그럼 미수고 실제 훔치면 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실제로 착공을 하면 기수가 되니까 안 해. 아하.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죠. 갑자기 백지화했던 그 네. 이유가 거기 있었다. 왜 백지화하냐고 갑자기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네. 합리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세금을 쓰는 방법이 뭐냐? 국민들의 저 양평군 국민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뭐가 좋으냐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백지화를 시켜버려. 백지화 시켜버려. 왜 백지화 시켰을까? 제가 보기에는 기수냐 미수냐. 기수냐 미수냐. 그럴 수 있겠네요. 거기 이제 양평 군수 하면서 네. 내가 최은순 씨 허가 내가 참 잘 내줬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윤석열이. 라고 누구 선거사무실 개소식하는 데 가서 이야기했죠. 김선교 의원 거기도 출국금지입니다. 예. 예. 그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 때문에 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바짝 긴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특검 수사를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네. 여기에서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네. 예. 그렇네. 특검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보면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우크라이나 네네. 포럼 주최 측에 원희룡 전 장관 연관성을 뭐 추궁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당연히 특검이. 그래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포럼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 조작 핵심입니까? 삼부토건 주가 예, 핵심이다? MOU 맺고 뭐 하면서 이거는 흔히 하는 짓이죠. MOU 맺고 해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뭔가 예, 있는 예. 것처럼 만들어가는 근데 그 중심에 저는 우크라이나 포럼. 재건 포럼이 네. 저는 뭐 중심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핵심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그냥 뭐 뛰어놀 수 있는 밭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네. 호재를 생산한 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아하. 예, 그렇잖아요. 왜 김건희와 젤렌스카는 만났느냐? 3분의 1 체크하고 이틀 뒤에. 네. 그 다음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왜 갑자기 차관 제공을 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원희룡은 왜 거기로 가? 그러니까 저거는 우크라이나 포럼 주최 측에 원희룡과 연관성을 추궁을 했어. 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뭘로 가는 거냐? 그럼 왜 갔냐는 거야. 왜? 누구랑 상의하고 갔느냐? 아무데나 막 갑니까? 네.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지금 젤렌스키를 그렇죠. 만나러 갔잖아요. 예.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할 때 이종호는 양쪽 다 지금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종호가 키맨이에요 지금 보면. 예. 근데 그러면 이종호 입장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할 때는 자기들이 12시에 8만주 때려주삼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사고 팔고 그렇죠. 예. 호재도 자기들끼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1차 때는 그걸 잘 못해가지고 1차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네. 2차 때는 성공을 한 거지 도이치모터스가요. 2차 주가 조작 때는. 근데 삼부토건 이걸 하면서 얼마나 쉬웠을까. 국가가 호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익 모델이야. 땅집과 헤엄치기네. 예. 이거는 진짜 예. 편하게. 저것도 이제 대주주 일가 경영진 100억 원대 시세 차익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100억 원대가 아니라 노컷뉴스 단독에 따르면 600억 원대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주가 조작 그 계좌 추적을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주변을 탐문해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웰바이오텍 네. 까지 CB 웰바이오텍 전환사채까지 하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누가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는 600억 원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네.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질 수. 더. 금감원에서는 100억 원대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노컷뉴스 단독으로 660억 원대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웰바이오텍도 한 500억, 600억대 지금 전환사채. 예, 전환사채로 돈 벌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다 합치면 1,000억 원대가 넘는 웬일입니까? 주가 조작 수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네. 전부 다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어허. 그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그거를 배수로 환수할 수도 있어요. 예. 그 1,000억이면 2,000억까지. 예, 예. 어이구. 그 환수 조치까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자, 600억이다. 660억 원. 그러게 말입니다. 김건희 뺐는데도 저만큼이야. 진짜. 그래서 웰바이오텍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이 삼부토건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포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이종우 씨도 이제 특검에서는 주변 조사 마치면은 이종우 씨 불러드린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 불러드려야죠. 이종호 씨 불러드릴 때 삼부토건 관계를 부인해 왔는데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또 이제 관련사 삼부토건 관련사 업무에 또 깊숙이 개입한 정황까지 녹취가 나오고 네, 그렇죠. 예, 뭐 이종호 씨는 이종호 씨. 선수 중에 선수인데 삼부토건과 김건희 여사를 잇는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연결고리죠. 것 같고. 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김건희 씨 개인 계좌 관리했던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또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임성근 구명 로비로도 이종호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최혜병 사건에서 보고 있죠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왜 사단장의 그 문제를 음. VIP 경로소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챙겼냐. 왜? 그럼 예. 결국 이종호 또 연결고리로 임성근 구명 로비가 들어가서 임성근 부인하고 김건희 측이 또 통화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 만물 김건희 기원설 세 특검은 모두 김건희로 모인다. 계란 결국, 특검, 예. 김건희 특검, 최혜병 예. 특검 전부 다 김건희로 모인다. 김건희를 모인다. 예, 만물 김건희 기원설. 그게 좀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건데 예. 사실 뭐 이제 김기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최상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결국 만나게 돼 있다라고 만나게 말을 됐어요. 해왔는데 이종호 수사하다 보면은 결국 이게 또 글쎄 지금 분위기로는 세간 마약 밀수 사건과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냐.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이것도 거죠. 좀 의심스러워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직 마약? 저는 뭐 그 드러난 증거가 약간 이제 정황 증거 위주로 지금 드러나 있어서 빠르게 특검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백혜룡 경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 현장에서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추론과 몇 가지 팩트들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수긍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빠진 부분이 요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럼 이건 빨리 특검으로 김건희 씨가 억울하다면 네. 그 혐의를 벗겨드려야 되고 사실이 무엇인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최혜병 특검하고 네. 그 김건희 특검하고 특검보들이 만나서 음. 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니들이 수사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수사하고 그런 거 조율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율이 필요해. 그렇네. 아니 김건희를 소환을 하면 양 특검에서 다 소환을 해야 될 텐데 누가 먼저 어떤 사건으로 소환을 하고 소환을 하면 뭐 그러면은 뭐 오전에는 이 사건 하고 오후에는 뭐 다른 특검에서 또 그런 소환해가지고 조율이 이런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바쁘네. 지금 바빠요. 김건희가 언제 소환됩니까? 저는 곧 곧 소환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럼 증거 분석하고 삼부토건 증거 분석하고 그렇네요. 하면 먼저 16개 사건을 물론 자주 부르기도 쉽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뭐 오라고 그러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타당하나. 네. 그러면 다 이제 좀 압수물 분석하고 예. 그다음에 다른 사건들은 많이 좀 진척된 사건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들은 수사 자료를 창원지검이나 이런 데서 싹 다 넘겨받아서 네. 자료 분석하고 하면 저는 내 특검보가 사건 4444 한 4번은 불러야 될 것 번은 같다는 불러야 된다. 생각이 김건희 드는데 근데 한 번 부르고 영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두 번 부르고 영장 치고 그다음에 윤석열처럼 그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또 가능성이 크겠네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계속 매번 부를 수가 없으니까 네네. 한두 번 조사를 하고 한 번에 조사가 충분히 된다 그러면은 그 토대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은 한두 번 부르고 영장 청구 가능성 그리 멀지 않았다. 네, 좀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또 아플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김건희.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일찍 아프셔가지고 다시 아프실 예정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프다. 뭐 그러면은 그 병원 가서 조사하시면 되지 뭐. 병원 가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나오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나오는 것이 마땅하나.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뭐 그 회피를 한다.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 가서 최소의 수단은 조사해도 되지. 병원 가서 조사한다. 예, 어떡할 거야? 그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영장 청구도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게 이제 바깥의 잡사들을 네. 좀 이렇게 덜어내시고 오직 본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네.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데 가지실 수도 일각에선 있다. 그래요. 이제 부부 동시 구속 이거 뭐 예전에 장영자 이철이 때 장영자 있었는데 했었잖아요. 그게 있지만 음. 부부 구속은 그 또 이야기를 이제 나오겠죠. 나올 것 동정론, 같아요. 동정론 보수 언론 뭐 이런 이런데. 등등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분들이 아하. 조국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아하. 지금 정경심 여사하고 조국 대표가 같이 지금 산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4년 2개월이에요. 합쳐서 예. 그거 부부 어떻게 할 합쳐서. 건데? 아니 뭐 무슨 내란을 했습니까? 총을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두 그 분이 얘기가 계속 나오겠네요. 예. 내란을 했어요. 총을 들었어요. 뭐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네. 노상원이랑 같이 누구를 죽이니 살리니 하는 머리를 뭐 망치로 깨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런 음모를 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법대로 수사를 통해서 영장 청구 구속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내란 특검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뭐 MBC 보도를 보니까 노상원이 내란 사태 뒤에 직접 작성한 7장짜리 메모도 좀 확인이 됐더라고요. 네. 이거 보니까 좀 황당하던데 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내란인가? 민주당 의원 중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라면 윤석열 탄핵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뭐 이렇게 전산 조작으로 된 야당 국회의원들로 탄핵되었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대통령 탄핵이 과연 가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된 것이 합법적인가? 뭐 이런 메모를 했다라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네, 부정선거론을 통해서 이 국면을 돌파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나온 거죠. 부정선거로 된 된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한 행위는 모두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저들이 왜 이렇게 부정선거론에 집착하는가, 왜 그렇게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는가의 논리의 출발선이 저쪽 논리의 출발선이 부정선거론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에서부터 출발을 네. 하니까 그 뒤에 모든 일들이 망상인 거예요. 망상의 근거에서 계획을 세우고 망상의 근거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진짜 부정선거론을 믿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렇게 말입니다. 부정선거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망상이잖아요. 네. 상식으로 보면 망상이란 말이에요.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근데 그 망상으로 출발을 하니까 거기에 그 망상에 기반해서 부정선거가 있다.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는 해산 대상이다. 네. 3분의 1쯤은 다 체포하거나 죽여야 된다. 꽃게밥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계엄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국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의 선거제도를 연구해서 그 선거 자체를 없애거나 아주 형해화시켜서 장기 집권하겠다. 여기까지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에 계속해서 저쪽은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장사를 할 겁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구속이 된 다음에도 부정선거를 계속 할 얘기하죠. 거고. 예, 부정선거론은 얘기하면서 네. 국회가 무슨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예산 삭감하고 해서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그 주장. 예, 근데 알고 보니 이 국회의원들의 그런 권한 행사는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제 요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주장의 출발선은 부정선거론입니다. 그 우리가 확실히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제 국민들이 뭐 이런 얘기 망상에 빠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고. 자, 조은석 특검이 2번 부른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빨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딱 2번 부르고 청구하겠구나. 네. 처음 부르고 나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두 번째 부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장 청구를 위해서 그 수사 이슈를 첫 번째 불렀을 때 뭘 묻고 두 번째 불렀을 때 뭘 묻는다. 이거는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거 먼저 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수공무집행방해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저지한 거, 특공방. 네. 너무 명확해. 네. 그다음에 내란 국무회의에서 증거인멸하고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이것도 너무 증거가 명백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딱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그 윤석열 측이랑 변호사였던 예. 최명성 변호사인가요? 네. 예. 윤석열과 그 이 누구야 이 강희구 예. 전 무속실. 그 다음에 김성훈 예. 뭐 쪽 같이 그러니까 맡아서 예. 원포인트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예. 기자들은 각게 못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기자가 출입처 2군데 커버하는 예. 거. 예. 야, 여러 역할을 했는데 바쁘게 예. 움직였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사람 나가니까 이제 술술술. 나갔나? 확인하고 나더니 술술술. 이게 전형적인 조폭들 변호할 때 보면 변호에 다단계나 붙여주는군요. 예. 다단계나 조직 사건들, 조직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네. 대장과 저 밑에 부하들 내지는 다단계 윗선과 아랫선 네. 해서 상담을 오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공동 변호인이 누가 네. 있던데, 아하. 니네 윗선이랑 같은 공동 변호인이다. 분명히 그쪽에서 변호사비 다 대준다고 했죠. 그렇다. 네. 근데 저한테 이제 찾아왔을 때는 뭔가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이 돈 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당신을 변호하러 오는 게 아니다. 당신을 감시하고 돈 준 사람을 변호하는 거지. 당신 돈 준 사람 아니지 않나 그 변호사한테. 그렇네. 네.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된다. 네. 그 공동 변호인을 돼 있는 사람을 해임을 하고 나랑 하든지.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조직의 윗선에 있는 다단계의 윗선에 있는 사람이랑 연을 끊는 거다. 그렇죠. 오직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재판에 임하는 거다. 조직과 선을 끊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네. 그렇네. 딱 그 그거예요. 모습, 그 그 모습을 상황이에요. 지금 딱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폭 조직 사건이나 또는 예. 다단계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봐왔던 모습이다. 이런 것까지 그냥 보게 되네. 예. 결국 뭐 이제 한덕수, 뭐 김성훈, 강희구 다 이제 술술 불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네네. 불면서 윤석열의 혐의가 그러니까 다 부인하니까 어쨌든 구속영장 청구로 이제 가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혀 부인하니까. 근데 이제 예. 영장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어떻게 이거 이렇게 되면 피의 사실 공표인데 사실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알고 봤더니 변호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론전을 하려고 네. 영장 기재 사실에 66 대해서 페이지.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네.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다 보니 영장 내용을 쓰고 내용을 써놓고 반론하고 써놓고 반론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영장 자체를 이렇게 줘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심지어는 영장을 주면서 예. 마스킹도 안 하고 개인 실명이 다 나오게 했더라고요. 윤석열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생각을 못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개인 정보는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변호사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고민이라고 생각했나? 예. 공인이라고 해도 윤땡땡 하든지 세모 네모 보통 이렇게 마스킹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마스킹도 안 하고 막 뿌렸네. 그랬더니 조은석 특검이 야 니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인들 각오해. 변호인들 변호인들 수사방해. 엄정 처리한다고 내란 특검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영장 내용을 대체로 우리도 알게 됐죠. 맨 처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야 역시 검찰 특수검사 출신이라서 이제 흘리는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 변호인이 흘린 거야. 변호인이 흘린 거야.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한 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반론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반론인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그 내용이 참 아니 놀랍습니다. 그거를 통으로 바깥으로 빼는 게 어딨어. 예. 그건 좀 이상하고요. 근데 예. 이제 내용 중에서 그 도주 우려가 난 너무 웃겼어요. 도주 우려. 거의 이렇게 얘기해서 뭐하지만 예. 개 자범 취급을 하더만. 다 부인하고 예. 부하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재판 결과가 나와도 부인할 게 너무 뻔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하고 위증교사 우려가 너무너무 있다. 심각하다. 그 안에 16페이지 정도 66페이지 예.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예, 구속의 필요성을 쓰는데 도망간다 이러다가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예. 어딜 도망가나 그렇죠. 싶은데 저자는 도망가려고 할 수도 있겠다. 미랑? 뭐 이런 거? 아니 아까 조폭 말씀하셨으니까 예. 별의별 상상하게 돼요. 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면 결과 내일 오후에 2시 15분에 진행이 되는데 심사가
아마 이제 목요일 새벽에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뭐 도망갈 구석이 별로 없다. 네. 큰 집으로 간다. 빠져나갈 구석이 별로 없다. 잘 가시라. 멀리 안 간다. 근데 참 눈여겨 보는 지점이 또 서울중앙지법이라서 뭐 그래도 예. 직연 판사도 있는 그런 지법 아니, 아닙니까? 뭐 이제 영장 담당 판사는 다른 분이니까 만약 직위원 묻었을까봐 묻어서 그렇게 되잖아. 예, 그러면 검찰 개혁보다 더 강한 사법개혁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다시 또 나가야 돼요? 이 더운데 거리를 또 나가야 됩니까, 의원님? 대법원 앞으로 중앙지법 앞으로 너무 더운데. 겨울엔 추워서 이 은박 매트 키세스 연합군이 되고 이번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얼음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도 해야 되나? 땀 식히면서 사법 개혁은 돼야 되는데 법원 개혁 필요한데 네. 뭐 법원 개혁을 조금 더 세게 당해보고 싶으면 해보시라. 그래요. 그걸 또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내일 네. 주목을 해 보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속보가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좀 나눠볼 내용이에요. 감사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감사원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처분을 내고 주의 처분을 내렸네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보수 유튜브 출연해서 맞습니다. 민주당 비판 게시물 올리고 네. 뭐 태도하면 뭐 등등등 그러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구조로 방송통신의 합의제 이 지능과 감시 역할을 같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규제기관 역할과 지능기관, 규제기관이 사실은 같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방통위를 어떻게 할지. 지능도 해야 되고 규제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합의제를 만들었는가? 네. 다양한 정파적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세상에 절대적으로 그 객관적인 자리는 없어요. 언론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페어니스, 소위 공정성도 페어니스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라는 페어니스 독트린은 미국은 없어졌어요. 네. 오래됐어요, 없어진지. 예. 객관적으로 보도하면 돼. 그리고 주장의 근거가 분명하면 돼. 거짓말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뭐 내란 사태에 있어서 내란에는 중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언론도. 인간의 고통에 중립이 없다라고 그렇죠. 돌아가신 우리 그 선종하신 추기경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프란체스코 맞죠? 예, 추기경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되는 거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중립이라는 것, 공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구성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A란 주장을 하고 B란 주장을 하고 C란 주장을 해서 여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정의나 진실은 구성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누군가 독점할 수 없어요. 예. 근데 본인은 그래서 합의제로 만든 거라고 합의제. 근데 본인 막 독임제 하자고 하지를 않나. 혼자서 독임제는 이제 장관이 책임지고 뭘 이렇게 가듯이 일반 행정부처는 빠르게 판단하고 책임지고 집행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데는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제로 운영하라는 거거든. 근데 독임제로 할래요? 난 내 뜻대로 할래요. 혼자 있으니까 좋은가 봐요. 뭐 그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예. 근데 약간 감사원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전에 했어야지. 광복된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네, 8월 16일부터 너무 늦었죠. 이게 감사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21g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죠. 유병호 사무처장. 유병호도 뭐 수사 받아야. 지금 감사위원으로 가 있더라고 보니까. 수사 받아야 된다 유병호도. 그 내란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한번 조은석 특검이 유병호 수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은석 특검이 제안을? 감사위원 시절에 유병호한테 엄청난 모욕을 받았고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니 뭐 개인적으로 이를 갈고 안 갈고를 떠나서 유병호 그 뭐 사적 복수를 위한 건 아니니까 유병호가 어떻게 감사원에서 전행을 했는지 조은석 특검이 가장 잘 알아요. 감사위원으로 같이 그거 봤잖아요. 근무를 하면서 봤으니까 막 이게 시스템도 막 바뀌고 하면서 별의별 일 다 있었잖아요 감사원에. 네, 그러니까요. 별별 짓을 다 했어요. 이 조은석 감사위원 등등이 못하게 아무것도. 아니 심지어는 그 조은석 감사위원이
검토하지 않은 거를 그 이렇게 무단으로 마치 사인한 것처럼 전자결제를 해서 그 내용과 다른 보도자료 바깥으로 막 내고 그 전현희 그 권익위원장, 의원님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해서 다 무혐의 나왔잖아요. 근데 뭔가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 내고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 네. 말을 왜곡하고 패싱하고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조은석 특검이. 네. 자,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늘도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네요. 뭐 하시겠죠. 야, 근데 그 자기는 보수의 여전사 해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 뭐 대구시장이나 뭐 출마하고 싶은 게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뭐 이게 핍박받는 그런 이미지 만들어서 이제 할 것 같은데. 보수의 여전사. 야, 보수의 빵전사다 빵전사. 예. 아니 어제 국회 그 상임위 나와서도 방송 3법 이 상정을 앞두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통령 업무 지시를 거론하면서 여당 주도 추진 중인 방송 3법과 별개로 방통위안을 만들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국무회에서 들었다 이런 뭐 주장을 폈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아니라고. 대표 지시사항 내려온 것 없어 오해다. 바로 반박을 당했죠. 팩트 체크로. 뭐 어떡하라는 야, 얘기야 이진숙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지금 뭐 저 양반도 망상 속에 살아. 아, 보수 여전사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는 뭐 그냥 추정입니다만 네. 내년 선거 때 대구시장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에서는 예. 예. 자,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전 경영본부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삼부토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좌 추적만 딱 했잖아요. 아하. 나머지는 사실은 증거나 웬만한 사건 그 이렇게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일단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수사를 해야 될까를 정리하는 단계라면 삼부토건은 본격 수사를 처음 하는 거예요. 좀 신선하네요. 신선한 프레시한 그런 수사 영역이다. 열심히 파고 있다. 삼부토건을 파고 있다. 네. 이거 좀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자, 이제 이진숙 위원장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못 버티겠지만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수사 대상이 좀 수사도 받고 있고 네. 법인카드 관련해서 끝까지 근데 버틸 거예요. 이 양반은. 끝까지 버틸 아, 거예요. 이거 사진이 또 끝까지. 등장했네. 네, 국무회의 끝까지 참석. 버틸 겁니다. 끝까지. 야, 근데 그래서- 사실은 방통위원장이 여기 그냥 옵저버인데, 그렇죠? 예, 방송통신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 숫자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네. 전문성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네.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 방안을 입법을 하고 그 법안에 따라서 새롭게 방통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 네. 임기는 그때까지만 보장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방송산법 얘기도 했는데 뭐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거다. 법사위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제가 낸 법안까지 네. 병합심사에서 과방위 소위를 통과를 했고 이제 과방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법사위로 넘어가야 되겠죠. 어제 전체 회의에서 전체 회의까지 통과됐습니다. 통과됐는데 예, 어제 제가 통과됐습니다. 소위까지만 예. 봤는데 그럼 뭐 이게 막는 어떤 뭐 장애물 이런 건 없는 거? 뭐 그렇죠. 법사위 통과하고 예. 그러면 본회의까지 쭉쭉쭉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우선 사실 굉장히 큰 논란. 저도 이제 법을 네. 내면서 그러니까 제가 낸 안이 꽤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각 방송사 뭐 MBC, KBS, EBS EBS 그 공영방송사의 이사를 네. 구성을 할 때 숫자 늘리고 숫자 늘리고 그 다음에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숫자를 몇 %까지 제한할 거냐. 네. 요게 이제 관건이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당이 더 많은 숫자를 추천하게 되고 각 방송사를 권력을 쥔 쪽이 장악하기가 쉬워지는 그래 왔고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윤석열 때 우리가 또 실감을 했죠. 실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라고 하는 현업 네. 방송인들의 굉장히 강한 목소리가 있었고 근데 이제 책임성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네. 단체 뭐 변호사 단체 학계 이렇게만 했을 때 그분들 책임성과 현업 종사자들의 참여 다양성
이거를 어느 선에서 조율할 거냐가 네. 오래 걸렸던 거고 아하. 적절한 선에서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됐다. 저로서는 사실은 국회 정치적 후견주의 몫은 지금 뭐 6명, 5명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 더 줄였어도 되지 않을까. 아하. 저희 법안에서는 30%로 돼 있는데 지금 약 40% 정치적 후견주의로 들어가는 예. 정당 추천으로 들어가는. 아마 법사에서 조금 더 논의가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속보 들어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순직 해병 특검에서 김태효 10일 조사 예정이다. 조사해야 됩니다. VIP 경로설 관련해서 조사한다고 하네요. 기본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내란 나고 나서 두 김씨가 안 나온다. 하나는 민정수석 김주현, 삼청동 안가 모임. 네. 12월 4일 날 있었던 삼청동 안가 모임에 김주현 그다음에 김태효는 안 왔죠. 삼청동 안가 모임. 예, 박성재. 김태효래. 죄송합니다. 김주현,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 예. 서울법대 내란과들이 모여 있었죠. 예. 거기서 모였는데 그 사람의 거기에서 누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김주현이 소집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민정수석 비서관이 거기 갔어. 그러면 민정수석 이거 논의 내용 정리하러 갔을 가능성이 커요. 네. 본인은 뭐 사표 내려갔대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민정수석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서 그것도 대통령 안가에 모여 있는데 일개 비서관이 나는 사표 내러 거기로 갔다? 안가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표 내러 안 가. 네. 그래서 거기서는 김주현이 주도했을 걸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은 안보실장이 신원식이잖아요. 네. 근데 신원식은 이번에 다 패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뭐 많이 패싱이 된 걸로 보이고, 예. 그렇게 되면서 국방부도 이제 김용현이 틀어지고는 있지만 국방부 실무진들은 패싱이 된 걸로 보이고요. 국가안보실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로 직접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안보실에서 지시한 사람이 누구야? 신원식이야? 아니죠. 아니죠. 그럼 누가 지시했겠어요? 김태호밖에 안 떠오르는데 지금. 저도 그렇게 떠오릅니다. 머릿속에. 추정합니다. 강력하게. 신원식은 패싱 당한 것으로 보여요. 요 작전에서. 예. 요 작전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이 계엄령 작전에서. 김태호. 그러면 그게 꽁꽁 숨어 있었다니까. 근데 이제 김주현도 그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 받았죠. 맞아요. 한번 받았어요. 예. 이제 김태호도 이제 소환 조사 받으면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자, 이제 특검의 시간 저희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하고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도 우리 신장식 의원과 열심히 달려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노회찬 전 대표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이제 해주시죠. 마무리 발언으로. 예. 만인이 평등한 나라여야 되는데 10,000명만 평등했다.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적용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게 참 뼈저리게 또 이번에 느껴요. 예, 10,000명도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대통령 측근들만 평등한 나라 아닌가. 예. 자기들끼리만 짬짬이로 사는 망상의 나라. 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고 정권 교체가 돼서 우리가 엄청난 속도감과 효능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한편으로는 6411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폭염 휴식권이라고 하는 거를 법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되면 2시간에 20분 정도는 쉬게 해줘야 된다라는 규칙을 노동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려하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5월 23일 날 폭염 휴식권이 사측에 대한 지나친 규제다라고 해서 그걸 반려했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기후 위기는 그로 인한 이 폭염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런 목소리들을 이제 또 귀 기울여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도 그 대통령께서 직접 산재 현황 파악 제대로 하고 산재 개선하기 위한 방안 내와라. 윤석열은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개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사장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노회찬 대표님의 네. 6411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회찬 정신이 깃들어 있는 집을 오피스텔에 있다가 이제는 창신동에 노회찬의 집을 만들고 있으니까 네. 벽돌 한 장 보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QR 코드 핸드폰 코드. 해가지고 온라인 후원하기 QR 코드 그러네. 찍으시면 QR 코드도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많은 성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건강 많이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